여러분, 혹시 1분마다 7억 원씩 현금을 불태워 본 적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멈췄을 때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시계를 딱 1분만 쳐다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중소기업 직장인 244명의 한 달치 월급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소름 돋는 파괴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1년 평균 연봉으로 1억 2,800만 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원들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 소위 귀족들이 이제는 공장 라인이 멈추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라며 거리에 나와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50조 원이라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면서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받으면서도 우리네 서민들이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숨이 막힐 때 배에 기름이 낀 이들은 국가의 생존을 볼모로 잡고 잔인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삼성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습니다. 노조원들은 지금 자기들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 더 달라고 투정을 부리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뒤통수가 얼얼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머리를 숙이고 협상에 나섰던 경영진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라인이 멈춰도 좋다. 대신 다시 공장이 돌아갈 때 당신들은 거기 없어도 된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선언을 날린 것입니다. 바로 인간을 생산 라인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전면 무인화, 즉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회사 노사 싸움이 아닙니다.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동안 대한민국 반도체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부어온 국민연금의 안위와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가야 할 일자리가 이 탐욕의 불길 속에서 통째로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입니다. 사측의 섬뜩한 결단 뒤에 숨겨진 진짜 흑막과 이 잔혹한 전쟁의 끝에 누가 웃게 될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존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조가 들이민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의 정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시다. 도대체 50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1년 전체 국방 예산이 60조 원 남짓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단 한 번의 성과급 잔치 금액이 국가를 지키는 전체 국방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무려 3만 5천 채나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미친 금액입니다. 회사가 향후 10년의 생존을 위해 피를 깎는 심정으로 쏟아붓는 1년 연구개발 예산인 37조 7천억 원마저 가볍게 씹어먹는 돈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팔아서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이 무책임한 발상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성과급 상한선도 없애라고 압박하고 있죠. 2026년 현재 삼성전자의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처참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고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거위의 목을 비틀어서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이 회사를 키운 주역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회사가 쌓아올린 명성 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연구원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기술을 생산 라인에서 버튼만 누르던 사람들이 자기 공인양 착각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들에 주는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곳간이 비어버리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게 됩니다. 반도체는 단 1초의 기술 격차로 생사가 갈리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투자가 멈추면 기술은 도태되고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더 이상 혁신하는 기업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갉아먹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비상식적인 청구서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식들 학원비 챙기겠다고 나라의 기둥을 뽑아가는 이 광기 어린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노조원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쓰인 그 탐욕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연구비가 노조원들의 유흥비와 성과급 잔치로 증발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조는 어떻게 이토록 오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2026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수십조 원의 손해를 입혀도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진 절대 면책권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조원들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사라졌습니다. 권력만 무한대로 팽창한 귀괴한 무소불위의 집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법이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줬고 그들은 그 무기로 회사의 목줄을 노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권력은 폭주하기 마련입니다. 법 시행단 7개월 만에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7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거대 과반 노조가 탄생한 것이죠. 이제 노조는 회사의 경영 판단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던 말든 알바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보호막 아래 숨어서 국가의 생존을 볼모로 잡고 잔인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꼴입니다. 예전에는 파업하면 본인들도 월급 깎일까봐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법이 지켜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회사의 노력조차 노동 착취라며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함이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선원들이 노를 젓는 대신 보물상자부터 나누자고 싸우고 있는 격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권력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는 노조에게 총칼은 쥐어주되 그 총칼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벌을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국 삼성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합법적인 파괴 행위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노조의 깃발이 높이 올라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곧 폭력이며 그 폭력의 희생양은 다름 아닌 우리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법의 방패 뒤에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를 지배하려는 새로운 권력층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노조는 드디어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쟁의의 찬성률은 무려 93%입니다. 반도체 라인은 일반적인 공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 1초라도 멈추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웨이퍼, 즉 반도체 원판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24시간 365일 돌아가야만 하는 예민한 기계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경우 회사는 시간당 416억 원, 1분당 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계를 한번 쳐다보는 그 짧은 1분 만에 중소기업 직장인 244명의 한 달치 월급이 공중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이면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18일 동안 라인이 멈춘다면 그 누적 손해액은 가히 국가 예산 수준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방패 뒤에 숨은 노조원들은 단 1원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업 기간 중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염치 없는 요구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가는데 배에 기름이 찬 귀족 노조는 완벽한 무임승차를 즐기고 있는 아찔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내팽개친 생산 라인 위에는 이제 차가운 정적과 함께 수조 원의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웨이퍼 수만 장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오직 보너스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업이 아니라 국가 자산에 대한 방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꺼지면 다시 예열하고 환경을 맞추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고객사들은 다 떠나버리겠죠.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다 경쟁사인 TSMC로 달려갈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살인 행위입니다. 글로벌 거래처와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경쟁자들은 삼성의 라인이 멈춘 틈을 타서 시장 점유율을 가차없이 가로챌 것입니다. 한번 멈춘 엔진을 다시 돌리는 데는 멈춘 시간의 몇 배에 달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노조의 탐욕이 쏘아올린 파업이라는 공은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제국의 성벽을 허물고 적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는 트로이 목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가 이들의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지 않으십니까? 1분에 7억 원씩 타들어가는 그 돈은 결국 누군가의 피와 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경영진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조의 협박에 고개를 숙이는 대신 인류 역사상 가장 섬뜩하고도 통쾌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공장을 100% 인공지능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날린 것입니다. 설비의 점검부터 물류 운송, 그리고 가장 정교한 조립과 환경 관리까지 담당하는 4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시각 언어 행동 모델이라는 인간의 뇌를 이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은 휴가도 안 가고 성과급도 필요 없습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으니 파업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오직 완벽한 반도체만을 찍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가장 큰 오염원이자 리스크를 생산 라인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겠다는 사실상의 대량 해고 통보입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과급 50조 원을 달라고 떼쓰지도 않고 밤낮 없이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회사는 이제 노조의 목리를 견디느니 차라리 수십조 원을 들여 로봇 군단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야 공장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이 냉혹한 진실을 노조는 자초했습니다. 클린룸에서 일하는 인간이 내뱉는 숨결조차 반도체에는 치명적인 오염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오염원을 완벽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경영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구호를 외치며 복도를 메웠던 노동자들이 오늘 아침 출근했을 때 자신들의 자리에 무표정한 로봇들이 서 있는 광경을 말입니다. 노조가 오만하게 휘둘렀던 파업이라는 칼날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박살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인간과 똑같이 걷고 정교하게 물건을 짚는 휴머노이드가 테스트를 마치고 실전 대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노동의 종말이 노조의 탐욕 득군에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다는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하고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노조의 행진곡이 장송곡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기계들의 심장 소리가 노동자들의 함성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 안에는 차가운 금속의 마찰음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무인화 카드는 단순히 노조를 참교육하기 위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전쟁터입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70.4%로 시장을 독식할 때 삼성은 고작 7.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압도적인 격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격차가 10배입니다. 이 차이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이건 사실상 추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TSMC는 파업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고 오직 기술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반도체를 나라를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조는 반도체를 자기들 지갑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4 양산이라는 운명의 골든타임이 알렸고 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맹추격하는 전시 상황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파업으로 한 달간 라인을 세우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그대로 적에게 헌납하는 국가적 자살 행위다 다름없습니다. 회사는 살기 위해 인간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봇은 TSMC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변동성과 감정적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세계 1등을 되찾을 수 있다는 뼈아픈 판단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공정의 불량률은 인간보다 80%나 낮습니다. 성능은 올라가고 리스크는 줄어드는데 어떤 경영자가 로봇을 마다하겠습니까?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경쟁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 총질을 하며 50조 원 잔치를 벌일 국리를 하는 동안 대만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삼성을 시장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타이밍의 산업입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삼성의 로봇 도입은 노조에 대한 응징을 넘어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을 건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서 지면 우리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존심 강한 대한민국이 대만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 전쟁에서 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조의 탐욕이 국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쾌한 로봇 참교육에 손뼉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전쟁의 진짜 청구서는 결국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 날아오게 됩니다. 1만 명의 고액 연봉자가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년 내던 수천억 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로봇은 월급을 받지 않으니 소득세도 내지 않고 국민연금도 내지 않습니다. 기계가 세금을 낼 리 없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삼성맨들이 내던 어마어마한 세금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호주머니입니다. 복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니 1인당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나라 살림에 난 거대한 펑크는 결국 누구의 돈으로 메울까요? 바로 박수를 치고 있던 우리들 평범한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매달 월급 명세서 위로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가의 세수 기반은 무너지고 복지 비용은 늘어납니다. 부유한 삼성맨들이 소비하던 돈이 시장에서 마르면 내수 경제는 얼어붙게 됩니다. 동네 과일 가게 아저씨도 옷가게 사장님도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로봇이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식당에서 소고기를 사 먹지는 않으니까요. 삼성의 고소득 소비층이 증발하면 대한민국 전체 서비스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1억 2,800만 원을 쓰던 소비자들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기계식 오일 냄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실업의 공포입니다. 귀족 노조의 탐욕이 불러온 로봇의 역습은 결국 그들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와 극심한 양극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세금 고지서를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집 불 구경하다가 우리 집 지붕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이 아찔한 현실을 여러분은 똑똑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금 내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기계가 채울 때 우리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소득 불균형을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전조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로봇 공장을 지원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노조의 탐욕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우리 집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의 노후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무려 7.6%, 금액으로 치면 4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노조의 목리와 파업 리스크로 미래 투자가 흔들리고 삼성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주가가 박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는 우리 노후 자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삼성 주가가 10,000원 떨어질 때마다 국민연금의 평가액은 수조 원씩 증발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받아야 할 연금 액수가 실시간으로 깎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노조원들이 보너스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의 노후 통장은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부어온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그 즉시 직격탄을 맞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우리 부모님과 나의 노후 통장 잔고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곧 국가 자산의 소실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코스피 지수가 주저앉고 이는 대한민국 모든 상장사의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내 아파트 가격과 내 주식 통장도
다 같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노조의 파업가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회사가 노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나라 전체의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투기꾼이나 탐욕스러운 노조의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지 않으십니까?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노조는 50조 원짜리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주주와 국민의 것이지 결코 노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인질로 잡은 이 위험한 도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노후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50조 원은 사실 우리의 노후 자금에서 떼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노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가 낸 돈이 노조원들의 보너스로 전용되는 꼴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참담합니다. 노조 덕분에 AI 무인화 시계가 무려 6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입성했어야 할 대기업 공장 정문 안쪽에는 이제 중형차 한 대 값인 약 1만 5천 달러밖에 안 하는 로봇들이 배치됩니다. 로봇은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하며 노조 가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로봇과 경쟁시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에게 삼성 들어가라는 말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점령한 거대한 공장 안에서 인간은 그저 기계의 보조 역할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만 5천 달러짜리 로봇이 1억 2,800만 원짜리 인간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인간은 로봇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직접 고용이 사라지면 그 여파는 1,700여 개의 협력사로 번집니다. 평택과 화성 일대의 상권은 그야말로 도미노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맨들이 북적이던 동네 식당과 학원 그리고 원룸촌은 이제 텅 빈 유령 도시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공장 주위에서 상인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까요? 화려했던 반도체 도시의 영화가 로봇의 등장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악순환이 더 심해질 겁니다. 활기 넘치던 평택의 밤거리가 이제는 기계들의 기계음만 가득한 적막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야 할 일자리를 로봇에게 헌납한 장본인이 바로 지금의 노조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로봇은 퇴근 후에 소주 한 잔 마시지 않고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지역 경제의 혈맥이 끊기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탐욕이 쏘아올린 공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다리를 걷어차고 지역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경쟁은 더 처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모습입니까? 기계가 점령한 공장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부 잘해서 삼성 가겠다는 말은 옛날 전설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부모 세대의 탐욕이 자식 세대의 기회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귀족 노조 참교육이라는 1차원적인 사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성과급도 달라고 하지 않지만 대신 우리 사회의 온기와 일자리를 앗아갑니다. 노조의 비상식적인 탐욕이 결국 인류를 거대한 기계 문명의 노예로 만드는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겨버린 셈입니다. 노조의 만행이 불러온 결과는 결국 평범한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청구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배신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든 것은 결국 차가운 고철 기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던 자리에 이제는 차가운 센서와 전선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퇴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통쾌함은 1초지만 그 대가는 5년, 10년, 아니 우리 세대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박수 대신 내 가정의 지갑과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고 자본은 가장 이익이 되는 곳으로 흐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계는 인간을 가장 먼저 배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의 무인화 선언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와 경쟁해야 하는 냉혹한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로봇 관련주를 넣어야 할지, 아니면 현금을 쥐고 이 폭풍을 견뎌야 할지, 이제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삼성전자의 이 잔혹한 실태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우는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경제적 생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조의 요구와 회사의 무인화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